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오늘은 홍엄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네, 먼저 국내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와 관련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 발전 TF를 이번 달 말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내년 초까지 이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을 하고 또 보건 의료나 문화 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내 콘텐츠의 이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이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OTT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가 이 모태펀드를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나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도 좀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콘텐츠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제작했던 에이스토리가 3%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 OTT 셋톱박스 전문 기업인데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간 주로 제조업 중심의 지원 방안들이 주를 이루다가 드디어 서비스 관련 지원책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이 콘텐츠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들도 사실 글로벌 OTT 공룡들한테 내주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외 진출 좀 독려해야 됩니다. SK 웨이브라든지 CJ, KT, 티빙 이 내수에 안주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지금 위메이드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의 종목 지정 또 연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오늘 위메이드 관련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네. 위메이드의 하락은 이 가상화폐인 위믹스, 이 위믹스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락폭도 한 5%대로 좀 상당히 컸는데 이 업비트와 빗썸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어제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 위믹스의 유의 종목 지정을 24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이 공동 협의체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위믹스는 최초 지정으로 2주 그리고 일주일씩 두 차례 연장이 돼서 총 4주간 투자 유의 종목 상태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당초 이 공동협의체는 위메이드의 소명 자료를 검토를 해서 어제 17일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이 위메이드가 제출한 소명 자료의 일부에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더 연장된 이 기간 동안 이 부정확한 자료가 작성된 경위를 좀 확인을 하고 오류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 위믹스는 지난달 27일에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일단 위믹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부 규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좀 더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행동에 나서는 건 아닌지 싶은 궁금증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또 꼼꼼하게 안정성이 검증이 돼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오늘 중외제약이 신약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외제약의 경구용 신성 빈혈 치료제가 우리나라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혈액 투석을 받는 이 만성 신장 질환 성인 환자에게 생기는 빈혈을 치료하는 겁니다. 네. 2016년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이 신약 후보 물질의 판권을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진행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 28개 병원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중외제약은 이 신약을 내년 중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오늘 중외제약의 주가가 한 3%가량 올랐습니다. 네. 상한가를 기록해서 화제가 된 기업도 있었습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 회사 룽투 코리아. 이름이 한국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신작이 흥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룽투 코리아의 신작인 내 이름은 MT라는 게임이 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룽투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룽투 게임이 출시한 바로 이 게임입니다. 이 내 이름은 MT라는 게임이 중국 현지에서 출시된 지 하루 만에 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자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이 게임은 이 원작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이 게임 캐릭터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룽투 코리아도
이 동반한 어떤 호재를 힘입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중국에서의 흥행이 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어제 지금 2달 만에 판호 발급 재개를 했죠. 그리고 지금 그제는 공산당 기관지에서 게임 산업 발전 지지한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고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게임주들 기대감이 막 커지고 있는 와중인데 이 타이밍에 신작을 발표를 했다. 굉장히 좀 타이밍도 절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지금 대망의 월드컵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하는데요. 우리 네.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에 개막전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첫 경기는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이전인데 일단 뭐 월드컵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 바로 요 치킨. 네, 교촌 F&B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예. 붉은 악마가 이번에는 이제 거리 응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서 응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뭐 치킨과 맥주를 곁들이면서 이제 응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교촌 F&B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한 4%대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관련한 이 맥주 관련 기업들은 하이트칠러나 롯데칠성은 이제 크게 뭐 변동이 없었는데 교촌 F&B는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40% 정도 올라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첫 경기 일정이 24일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24일에 봐야 될 일정은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24일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올해 마지막 금통입니다. 네. 일단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12월 FOMC가 한 번 남았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좀 빅스텝으로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도 당초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였지만 25bp 인상이 좀 더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이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이제 진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신호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 아직까지는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3일에는 이제 미국의 11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에는 미국의 이제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이 장 마감 후 공시로 지금 1조 1,000억 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자금 명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일부는 또 롯데 건설 측에다가 좀 대여해줄 그 계획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지금 뭐 롯데 건설에다가 5천억 빌려주고 나서 주주들한테 또 돈을 더 손을 벌리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금투세 유예를 놓고 진척도 다소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하자 대신에 좀 민생이 어려우니까 증권거래세도 0.2%가 아니라 0.15%로 더 확 낮추자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이 안을 거부했습니다. 여야가 추가로 앞으로 논의를 더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더 지켜보시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